자, 오늘 독해법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일하지만 문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독직해라면 좋죠. 근데 만약에 즉독직해가 안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막히는 문장 많잖아요. 그러면 즉독직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이 쉽지 이 문장 분석법이라는 게요.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경험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내공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이런 작업을 해나간다면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서 이게 편해지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수업을 듣는다, 안 듣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장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문장 분석이라는 얘기는 아주 속된 말로 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미리 얘기하면 시작. 문장 분석법은 군화절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군화절을 찾으려면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예, 요 자체도 사실 어렵죠. 이게 말이 쉽지 오래 걸려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역 순서를 정해야 돼.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뭐가 달라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번역 순서를 못 정하면 내가 해석한 것이 자기 딴에는 맞다고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면 틀린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는 맞다고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피하게 번역이 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하냐면 검증을 하면서 번역을 해야 돼요. 내 번역이 맞은지 틀렸는지 내 스스로 검산 기능을 가지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 완전 개망신이거든. 그래서 번역 순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화절을 어느 정도 찾아내면요. 번역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쉬운데요. 군화절을 못 찾으면 번역 순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부분 선생님 이게 해석이 안 돼요라고 말을 이제 요청을 하면 문장 분석 먼저 해와.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문장 분석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 질문을 안 합니다. 어? 이게 진짜 농담 아니야. 아니 난 맨날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바본가?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나는 많은 아이들을 겪었다는 게 중요한 내 자산이야, 자산. 학생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쳤다는 게 선생님의 이러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군화절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제일 첫 단계로 해야 될 게 품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자리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에 자리란 개념이 없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영어의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well 같은 단어예요. well. wel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것은 부사로 잘, 꽤 잘, 이런 개념인데요. 이 well은 명사로 쓰이면 우물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한이에요. 자, 어때요? 이렇게 영어의 단어들은 대체로 멀티 플레이어라서 그 품사가 먼저 확인이 안 되면 well 자체의 번역이 뜻이 다르잖아. 품사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문법적인 용어로 when 아시죠? 접속사라고 그러죠. when. 근데 이 모양이 when인데요. 이 when도 n일 때가 있고 a일 때가 있고 ad일 때가 있어요. 그죠? n일 때는 의문사예요. a일 때는 관계사예요. ad일 때는 종속 접속사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알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것들조차도 품사 기능이 여러 개잖아요. well도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야. 아이고 왜 이러니? 특별한 게 아니야. 모든 영어의 단어라든지 문법적 기능을 가진 말들이
다 이 모양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없이 영어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먼저 when이 AD로 쓰였는지, N으로 쓰였는지, A로 쓰였는지, when이 명사적으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적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말은 쉽지만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 분석. 여러분들 학자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문장 분석은 옛날 문법이야. 아이고 그런 거 왜 가르쳐? 배울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 선생님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30년 영어 했다고. 내가 쓸데없는 거 가르치겠어요. 네? 문장 형식을 모르면 이 다음 단계 전개가 안 돼요. 구문 독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분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독직해 하라고 그러죠. 아 직독직해 말은 좋은데 안 된다니까. 해봐. 아 직독직해 되면 내 수업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하산하고 그냥 가. 자기 길을 가. 어? 들을 필요 없다니까. 그런 분들은 뭐하러 내 수업을 들어요. 그죠? 예. 이런 내 수업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 그 다음에 품사마디는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법 용어예요. 문장 형식을 이해하려면 품사마디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 품사마디는 따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올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찾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서술어 찾기가 이 영어의 자리라는 측면, 영어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서술어가 먼저 정해져야 뭐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뭐 목적어 자리인지 뭐 보어 자리인지 뭐 수식어 자리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제일 첫 시발점이에요. 서술어 찾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절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절. 절 찾는 법에 대한 이제 수업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절을 찾아야 되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준동사구. 이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준동사구가 뭐냐면 부정사, 분사, 동명사예요.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예요. 이 구를 찾을 줄 알아야 그죠? 우리가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 다시 결론적으로 나왔죠? 구나 절을 찾아 번역 순서를 정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바로 문장 분석법이고 그런 걸 통칭해서 그냥 용어상으로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그죠? 독해를 완벽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문장 분석은 언제 해요? 문장이 막힐 때만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직독직해 하세요. 직독직해가 근간이야.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필요할 때마다 문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독직해는 뭐니? 단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읽으면서 해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장이 어려워지면 뭐가 필요해요? 문장 분석이 필요하다. 문장 분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가는 것이 독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요. 독해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수능 영어를 잘하는 법이라서 수능 영어라는 카테고리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서 수업을 들을 때 이건 독해법에 관한 내용이네. 이거는 뭐 문법에 관한 내용이네. 이거는 뭐 수능 영어에 관한 내용이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파이팅 한번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